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일전에 올드 잉글리시 타로 카드에 관련되는 그 교육자를 다 올려드렸는데 이상하게도 배튼, 완즈라는 표현을 쓰는 배튼의 마이너 카드 그 교육 자료에 오디오만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역시 이 배튼, 완즈가 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일을 만들어 주는군요. 자, 일전에도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정리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테마는 봄이다. 그리고 불이다. 일이다. 그리고 의지와 직관. 그리고 심장을 상징한다. 네. 자, 됐고요. 또 트럼프 카드에서는 클러버. 클러버는 교제와 우정을 상징한다. 그리고 클러버는 농부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이너 하나입니다. 1입니다. 에이스. 자, 어때요? 지금 나무 뿌리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위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가지가 펼쳐졌죠. 자, 이것은 어떤 그 새로운 일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풍요로운 연애.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랑보다는 어떤 우정, 뭐 이제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뭐 어떤 진한 연애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마음이 풍요로운 연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 관계,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이의 탄생도 상징한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세요. 뿌리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뭔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뿌리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화초를 안 키워보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화초를 키우신 분들은요, 이 화초가 아주 건강하게 자랄 때 뿌리가 밖으로 이렇게 막 나와요. 오히려. 물론 그 이제 흙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더 보강을 해줘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더 에너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새 한 마리가 어떤 새는 소통을 상징하는데 일단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어쩌면 꼬마 아이, 예, 기억, 혼자 제잘제잘 할 수 있는 꼬마 아이지 않겠냐. 그래서 에이스 오브 배턴에서 아이의 상징은 저기 그 새로 상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지팡이 2번입니다. 나무 2번. 자, 지금 광대가 더 풀이 농사를 짓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 두 마리를 가지고 막 끌고 있어요. 네, 욕심이 많죠. 원래 우리가 그 더풀 급하고 욕심 많고 막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욕심이 많다 보면 장애물도 그만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위에 이 나무 기둥 두 개는 이 광대가 겪어야 될 시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장애물도 많은 상황, 그 다음에 양다리 연애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마이너 카드는 사실은 요리로 따지면 부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상징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정방향 역방향으로 하면서 어떤 그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정방향으로 놓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그림을 그대로 읽어내시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징성과 다양한 어떤 해석의 기법은 메이저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마이너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방향 역방향을 리딩하면서 메이저와 마이너의 어떤 그 이 무게감 자체를 변별하지 않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메이저에 더 중점을 두고 마이너는 조금 가볍게 그냥 그림의 이미지 그대로 리딩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았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나무 3번입니다. 나무 3번은 어때요? 지금 나무 기둥에 막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새싹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밑에 토끼 3마리가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풍차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 풍차라는 것은 곡식이 들어가서 양식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거리가 있죠. 사업에 안정된 기회가 온다. 그리고 밑에 토끼들 있죠. 친구 사이다. 그리고 어때요? 요즘 뭐 그거 있잖아요. 지만추요? 네. 자만추요. 예,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만추. 이게 아마 요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자만추 카드의 상징물일 것 같습니다. 토끼 3마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놀죠. 그죠? 네.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요. 지팡이 나무 4개로 갑니다. 4번입니다. 자, 위에 일단 나무 3개, 나무 4개 의미 없고요. 이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공작새가 새끼들을 많이 낳았어요. 예, 그것을 졸졸 데리고 다닙니다. 이것은 목표를 달성했다. 풍요로움, 불화 끝에 평화가 온다. 원하는 스타일의 이성을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상징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원하는 것을 이룬, 예, 내가 목표했던 것을, 꿈꿨던 것을 얻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팡이 5번으로 갈게요. 자, 지팡이 5번은 어때요? 지금 나무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에 관련해서 쭉 옵니다. 그죠? 나무를 심고, 그죠? 뭔가를 이렇게 그 경작을 하려고 2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풍차가 막 돌아가고 있죠. 그 한편에 숲속에서는 공작새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요 분위기예요. 그런데 5번은 어떠냐면 나무가 좀 자라려고 하니까 갑자기 까마귀가 와서 왕창 뜯어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다툼, 경쟁, 손실. 맞죠? 조금 잘 되려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치킨집을 했어. 그래서 조금 이제 고생을 좀 벗어나나. 나 진짜 조금 이제 돈맛 좀 보나 싶었는데 옆에 막 치킨집이 막 생깁니다. 이게 그럴 때 있죠. 이럴 때 지팡이 5번이 상징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툼, 경쟁, 손실, 연애, 사업,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6번 카드가 재밌습니다. 6번 카드는요, 지금 그 병아리들이 막 모이를 먹어야 되는데 확 붙습니다. 에이, 몰라. 먹든지 말든지. 에이, 휙. 이래요. 이거 뭐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태하다. 어장관리. 훅 뿌리잖아요. 예, 그냥 뭐 전화번호 서로 따고 가고, 저도 나이가 많은 아재인데도 불구하고 아재들도 그래요. 술 먹다 보면 누구누구 씨 오늘 뭐 좋습니다. 전화번호 교환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젊은 사람들 다르겠죠. 그렇게 뭐 이성의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갔다면 연락하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어장 관리할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나태하다. 그 다음에 어장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6번 카드의 또 다른 그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몰라서 하는 실수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실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너 막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화권, 새로운 어떤 그 영역권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몰라서 어리버리할 때 있어요. 이럴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이 직장인들이 많이 애를 먹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A사에 있다가 B사로 갔는데 일처리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이럴 때 애를 먹을 때 나오는 카드가 요 6번 카드, 지팡이 나무 6번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아까의 상징이 어때요? 먹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귀찮다 이러니까 어때요?
상대한테 막대하는 성격도 이 카드로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자, 이제 뭐 농사도 짓고 다 했어요. 그래서 막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한번. 네, 그때 나가서 어쨌든 간에 내 나무들이 잘 있나 아니면 뭐 떨어진 과일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융통성이 없는 성격, 고집이 세다, 열심히 했지만 소득이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저는 이 카드를 볼 때요, 그런 것도 상징이 되더라고요. 상담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냥 공부를 해도 취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사업을 계속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과물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 집어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비바람이 거치고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것이다. 네, 이러한 상징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이 상징은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 톤으로 잡으실지는 상담을 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이제 추수하죠. 가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과거로부터 해왔던 결과를 받는다. 일에 빠른 진행. 네, 좋은 대가를 받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다이아몬드는 농부를 상징한다. 밭은, 예, 이 다이아몬드를 상징하고, 클로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때요? 농부를 상징한다. 클로버 농부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랑보다는 우정,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8번 카드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과 추억이 쌓여서 헤어지지 못합니다 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정과 추억이 쌓여 헤어지지 못합니다, 이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네, 이제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의 카드는요, 전체 테마가 의심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카드의 그림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자, 친구들이 와서 막 도와줬어요. 8번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그러면 가서 뭐라도 좀 음식이라도 좀 갖고 와야겠구나 라고 하고선 간 사이에 도와주러 왔던 친구들이 저렇게 그냥 볕단을 다 집어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의심, 일은 많은데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의부증, 의처증,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어떤 시험 준비를 하거나 무엇인가 정말 진지한 노력을 하는데 이 카드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테마가 그냥 의심,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볕단을 가지고 장터나가 판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보지 않고 뒤에서 아들이 막 밉니다. 빨리 밀어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나 추수가 다 끝난 볕단 한 짐을 싸가지고 가봐야 돈이 별로 안 돼요. 바쁘지만 소득이 없다. 썸, 그 다음에 짧은 만남이 반복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두어 달 사이에 소개팅만 뭐 한 8번, 7번 봤다. 이거 짧은 만남이 반복되는 경우도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서 일을 한꺼번에 벌리는 사람들, 요럴 때도 요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건 일적으로도 그렇고요, 상황적으로도 그렇고요, 연애로도 그렇고요. 네, 자, 늦게나마 오디오가 사라진 패튼, 완즈, 마이너 카드 교육 자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는요 즉각 소통하는 공사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부였습니다.